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지난 3년 사이 82%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남성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성폭행과 같은 여성 대상 범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범죄, 그들만의 무법지대. 어쩌면 당신도 외국인 범죄의 표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외국인 100만 명 시대, 대한민국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상, 코시안타운. 지금 그곳은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외국인 범죄. 언론의 무관심과 무분별한 여론 속에 피해자로 둔갑한 외국인들. 더욱 잔인하고 더욱 대담해지는 그들의 범죄 앞에서 우리는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일대. 한때 공장 밀집 지역으로 불리던 이곳은 IMF 이후 쪽방으로 몰려든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현재는 코시안타운으로 불린다. 코리아와 아시안의 합성어인 코시안, 즉 코시안타운은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을 말한다. 원곡동 일대에 거주하는 안산 시민은 6천 명, 외국인은 2만 9천 명이 달하니 대한민국 내 또 다른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닌다. 2007년 말 100만 시대에서 2050년이 되면은 400만이 되는 굉장히 엄청난 숫자로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OECD 국가 대부분 국가들이 이민자 수가 그러니까 10%가 됐을 때 이제 다문화 시대에 도래했다라고 정확히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자 사회로 도래됐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들 중 80% 이상이 불법 체류자라는 것. 원곡동 일대는 밤이면 치안 부재의 무법 천지가 되기도 하는데, 특히 외국인이 밀집해 있는 코시안타운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범죄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는데, 사실 확인을 위해 제작진은 원곡 지구대를 찾아가 봤다. 이미 현행범들로 가득한 경찰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신다는 소리 들었어요? 들었어요. 현행으로? 포켓? 제가 술 마셔도 그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지금. 원곡 지구대 경찰관들에겐 하루하루가 비상 상황. Driving license? Driving license? 예. From?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요. 갑작스런 불신 검문에 순순히 응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타고 있던 차량도 내버린 채 그대로 도주하는 이도 있다. 심야의 추격전 끝에 결국 검거되고 마는 외국인. 무모한 시도라도 일단 뛰어야 했던 그만의 속사정은 바로 불법 체류자라는 것이었다. 왜 도망가요? 왜? 결국 무릎까지 꿇어보지만 무면허의 음주운전으로 구속 결정. 외국인들이 일주일에 보통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7, 8건 정도. 그 다음에 음주는 한 5, 6건 정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음주 단속을 통해 무면허와 음주운전 여부는 물론 불법 체류자 검거까지 이뤄졌는데, 현장에서 잡힌 용의자는 바로 경찰서 행. 보니까 증거가 있네. 한다는데요? 네. 그럼 체포해요. 변호인 선생님 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고 체포구속 체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체포되는 거예요. 체포. 오케이? 상습 무면허 운전 용의자 체포 결정. 17 앞 노상에서 그 2명이 칼 들고 싸운대요. 그 수마 2대가 같이 총발해보세요. 비상사태 발생. 외국인들 사이에 흉기를 동원한 싸움이 벌어졌다는데 경찰과 함께 서둘러 출동한 제작진. 이미 가해자는 도주한 상황. 다친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시키는 게 급선무였다. 잠시 후 조사를 위해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그 역시 외국인 노동자였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 안면에 있던 외국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폭행이라는 것. 단순히 주먹 다짐치고는 끔찍했다. 저 외국인 중국인 여자분께서 그 일행 있지 않습니까? 일행들이 갑자기 이제 시비가 되어가지고 4대 3으로 이제 싸운 거 아닙니까? 출동해서 딱 붙잡게 되었는데 나머지 3명하고 2명은 도망가고 이제 문제 소지가 된 여자분하고 이분하고 딱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분 일단 병원에 응급치료하고 이제 기분 좋은 술자리가 범죄 현장이 돼버린 상황. 한편 경찰서 안에서는 또 다른 음주운전 용의자가 체포돼 있었다. 수갑이 채워진 남자를 부둥켜 안고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여자. 과연 그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지금 간 사람은 그 인도네시아 그 외국인인데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찰서 사고조사계로 인계를 해서 조사를 받고 그 다시 내일 그 아침에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저희가 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추방이 되는 거죠.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불법 체류자를 용납할 수도 없는 현실. 음주와 폭행으로 얼룩진 코시안타운에 대책은 없는 것일까? 음주 후에 폭행 사건들이 거의 한 80% 이상 된다고 합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많은 범죄는 아닙니다만 그중에서 이제 안산 원곡 지역이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중에 범죄들이 많은 건 아닌데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죠. 상인들 사이에선 외국인 손님만큼 골칫거리도 없다고. 여기 바로 옆에 보면 베트남 시설 보는데 애들이 자네들이 엄청 장난치 칼이 하잖아요. 그전에 중국애들이 칼래 지금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거 뭐고 동남아는 무조건 칼이야. 무릎 싸우잖아. 무릎 몰려올리기 칼이야. 흉기를 들고 다니는 외국인들. 방글라데시 우리가 여기서 중국애들 하나 때렸어. 우리는 정말 모르죠. 한마디 하면 많이 죽어요. 칼 들어오지. 대번 달래서 보내지. 달래 보니까 애가 기고만장한 거야. 사고 쳐도 달래서 보내고 하니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야나 보복을 하니까 여러 명 죽었잖아. 수두룩 죽었어. 그만하려고 그래. 왜냐면 지겨워. 이 자체 있는 자체가 이게 어떤 참을 수가 없을 때는 하다보다 속이 시원한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쯤 되면 코시안타운 내에선 웬만한 장정도 밤길을 조심할 정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6천여 건에 이르렀던 외국인 범죄는 2007년 2만 건을 넘어선 상황. 이미 국내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는 시민단체가 생겼을 정도였는데 외국인 범죄에 신음하는 피해 사례를 듣기 위해 시민연대를 찾아간 제작진. 저희 단체 이제 홈페이지를 보고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그룹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국적 취득을 위한 도움을 얻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제 연락처를 보고 연락을 줬는데 저희 단체의 성향에 대해서 몰랐나 봐요.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장애 여성한테 접근해라. 그리고 무조건 한국 여자를 임신시켜라. 그리고 영어를 써라. 그리고 장애 여성이나 고령 여성, 이혼 여성이랑 결혼한 다음에 이혼하면 되니까 일단 결혼 생활을 유지해라. 국적 취득할 때까지. 그리고 단속되면 통역을 요구하라. 근데 이 정도가 다 문서나 그런 서류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한국 여성을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 이를 입증하듯 지난 여름 이태원에선 전대미문의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다. 거리를 홀로 배회하던 15살 이양에게 접근한 MC. 길을 물어보는 걸로 시작해 밥을 사주고 싶다는 말로 이양을 유혹했다. 그는 한국에서 오랜 생활을 한 동남아 외국인이었지만 한국어도 자국어도 아닌 영어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먹인 것은 식사뿐이 아니었다. 콜라에 이라는 신경안정제를 타서 먹인 MC. 마취 전 진정제로도 쓰이는 투약 후 2시간이면 의식이 몽롱해질 정도로 효과가 강력했다. 친절한 외국인이 준 콜라를 그저 의심 없이 들이킨 이양은 잠시 후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는데
쓰러진 이양을 끌고 자신의 집으로 향한 MC. 그로부터 31시간 뒤에야 이양을 집으로 보내줬는데 과연 MC는 이양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를 찾아간 제작진. 예, 김상규입니다. 예, 동남아시아 쪽 사람한테 이제 유인당해서 그런 환각 물질을 탄 콜라를 먹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집으로 이제 역추인당해서 강간당한 사건입니다. 여중생을 강간했다? 본인이 자백하는 거는 전부 다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집에서 발견된 이제 캠코더 이제 테이프가 한 20여 개가 있는데 촬영용 테이프? 용의자의 집에서 압수된 성관계 동영상. 피해자는 수십 명의 한국 여성이었다. 테이프가 정확히 몇 개가 나요? 21개. 21개죠. 경찰 수사 결과 MC는 약에 취해 정신을 잃은 이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의식을 찾을 즈음 수차례 폭행으로 다시 실신을 시켰고 이후 파렴치한 성폭행을 자행했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31시간 뒤 형광등 포장 공장에서 일했던 MC는 출근을 위해 이양을 지하철에 버려둔 채 달아나 버렸다. 가까스로 의식을 찾은 이양은 그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무려 20명의 한국 여성을 강간한 MC.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08년 3월) 경기도 양주를 공포에 떨게 한 흉악범죄. 가슴과 목에 상처를 입힌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여중생 수연의 사망 사건이었다. 범인은 필리핀 불법 체류자였다. 그런데 사건 당시에 주요 언론에서는 보도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제작진은 당시 사건을 단독 보도한 기자를 만날 수 있었다. 현장에서 출동해가지고 갔어요. 현장에 이제 경찰서를 딱 가니까 잡혀가지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이제 못 붙이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단순 사고, 처음에 기사가 떴을 때 단순 사고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래서 뭐 이걸 좀 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애가 잡히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이걸 추적을 하는 거죠. 계속. 보도를 또 안 하더라고요. 저희 기사가 유일하게 이제 기사가 올라오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네티즌들 관심 있던 사람들이 막 댓글이 올라오고 폭주하면서 아, 이게 그냥 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댓글 단 게 막 1000개 막 2000개씩 올라오니까 사이트 가서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보도를 했어요. 실시간. 근데 그래서 이제 뭐 2줄짜리 3줄이라도 뭐 계속 보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제 기억으로 연재한 게 그래서 20번인가 기사를 썼어요. 제 기억으로. 어렵게 세상에 알려진 사건. 수연의 억울한 죽음이 보도된 후 누리꾼들의 관심은 식을 줄을 몰랐고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2008년 3월 7일 정도 저녁 한 10시 정도 됐거든요. 그때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린 여학생이 변사체로 발견돼가지고 골목길에서 칼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린 채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그때부터 수사 착수를 하게 됩니다. 13살 여중생이 이름 모를 외국인 노동자에게 살해당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웬일이냐고 그랬지. 이제 애들이 이제 그 죽은 애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잔인한 놈이지. 그렇게 여러 번 찔러주겠다고 뭐 그런 소리들 했지. 어둑어둑해지면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고 너도 나도 다 무섭다고 그러고 옆에 사람도 그 애기 많은 집도 이사 가고. 마을 사람들은 다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니까 밤늦게 못 들어가니까 진짜 애들 보면 그냥 빨리 들어가고 그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심한 살인사건이 일어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무서워가지고. 수연의 시신이 발견된 집 앞 골목. 사건 당일 외국인 친구를 만나러 온 필리핀 불법 체류자 제이씨.
그는 친구와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수연이를 보게 됐고 유난히 예쁜 외모의 수연이에게 그만 욕정을 품게 됐는데 잠시 후 친구 집에서 꺼내온 흉기를 들고 다시 수연이를 찾아간 제일 씨. 부모님이 없음을 재차 확인한 후 대담하게 납치를 시도, 집 앞 골목까지 끌고 갔다. 수차례 성폭행 시도에 수연이는 완강히 거부했고 결국 도망가는 수연이를 뒤에서 13차례나 칼로 찌른 것이었다. 담당 형사와 함께 현장을 찾은 제작진. 집은 이 첫 번째 집. 첫 번째 방 있는 집이고. 여기요? 네. 사건 현장과 수연이네 집은 불과 50m 미만. 최초 발견 당시에 잠옷을 입었어요. 잠옷을. 그러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잠옷 차림에 그 만화책 읽다가 누군가 부르니까 나가서 그때 살해당한 거죠. 어떻게 집 앞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가능했을까? 피자가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더 뿌리치고 아마 도주할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고. 그저 불쌍하고 순박한 이웃이라 믿었던 외국인 노동자. 한 지붕 아래 살던 그들이 한순간에 범죄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사람들이 형네 집에 있었던 부엌칼 그래요. 부엌칼? 네. 당시 그 주민들이 그 당시에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이쪽 골목길 주변 집을 많이 수색했습니다. 두번 집은 다 수색을 했는데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한번 가다가 깨지는 소리가 저쪽에서 많이 들렸다 그래서 이쪽 주변 그 가옥을 많이 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현관 앞에서 신발에서 혈흔이 발견돼서 중요한 단서가 제이 씨의 신발에서 발견된 수연이의 혈흔. 결국 범인은 죗값을 받게 됐다. 제작진은 담당 기자에게 수연 양의 유품을 건네받고 어머니를 만나보기로 했다. 어렵게 수연의 어머니를 만난 제작진. 사건 이후 어머니는 악몽 같은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슬픔을 버텨내고 있었다. 수연의 유품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는 어머니. 유치원 때 오랜만에 보셨나봐요. 졸업하면서 유치원 선생님이 선물로 거주신 거고 그 주에는 애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항상 살면서도 불안했었어요. 제 마음으로서. 왜? 나는 또 항상 일을 다니고 하니까 애들만 이렇게 있으면 또 부럽고. 너무나 예쁜 아이라서 하늘이 일찍 데려간 걸까?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칭찬만 받았던 고운 딸. 아직도 눈에 선한 그 모습에 어머니는 문득문득 숨이 막힐 것만 같다고. 내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못 잊지. 내 딸이지만 아까운 아이가 죽었어요, 진짜. 엄마가 짜증내면 엄마 짜증내지 말고 웃고 살아라 그러고. 내가 밥을 안 먹으면 가게까지 밥을 해갖고 화가 오는 애였어요. 이제는 추억 속에서나 미소를 보내주는 수연이. 살게 된 거는 나 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우리 내 가게 하던데 그 건물 주인 며느리가 있어요. 그 며느리가 쫓아올라가더라고. 쫓아나가 아줌마 딸 같은데 빨리 쫓아 가보라고 그러더라고. 좀 놀래가지고 거기 손님이 있던 손님들하고 나도 쫓아가고 손님들도 쫓아갔나 봐. 그러고 그거 보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 내가 정신을 잃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 어떻게 지내왔는지도 모를 7개월간의 시간. 사건 이후 어머니는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는 어머니.
범인이 이겨내지 못한 순간적인 충동이 어머니와 수연이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수연이가 태어난다면 다른 세상에서 또 태어난다면 엄마라서 달라서 또 태어나 못해주면 잘해줄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범죄의 표적이 되어선 안 될 것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 명 시대. 우리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면서 그들과 어울리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권 보호와 범죄 예방 사이에서 무게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시급한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